구맥진, 땡큐맨, 이도명, 백상현, 더티 UCC, 양주산 반달곰, 성진유,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셨잖아요. 말레라는 사람은 아예 닉네임까지 바꾸고 활동하던데. 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신을 타도하고 유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7개월이 넘도록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드는지를 확인하시면, 자, 그러한 거 11분 됐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대하고 고려대 뭐에서 조국 촛불 집회를 했다고, 반대 촛불 집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쌍욕을, 아까 제가 갑자기 샤워하다 그런 생각이 들려, 뉴스를 봤으니까 쌍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새우 젖가고 있네. 야, 서울대 고려대 니들 이명박 박근혜 때 목숨 걸고 싸웠냐? 학생운동 좋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들 박근혜 최순실 사건 있고, 에? 이명박 사건 있을 때 고려대 니들이 이명박에 대해서, 이명박이 거기에다가 뭐 지어주고 뭐 해주고 새우 젓가지 마시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처박혀 계세요. 에? 학생운동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학생운동은 해본 것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촛불을 더럽히고 있어. 나는 자격이 있어요. 이명박 광우병 집회 때도 나가서 다 세상에 알렸고, 진실을. 박근혜 탄핵 집회도 그 추운 날씨에 가서 전단지 나누면서 했어요. 새우 젓가지 마시고, 서울대 고려대 할 말이 있어요? 니들은 아무럴 자격이 없어. 서울대 출신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국무총리하고 장관하고 그 짓거리 하면서 보수 정권에 기생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어? 정권에 기생해가지고 군부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고려대 이명박 탄생시키니까 좋아? 니들은 향후 한 10년 20년은 처박혀 있어야 돼요. 쪽팔린 줄 알면 이명박 하나로. 어디서 창피한지 모르고 지들 뭔 지성인, 지금까지 국난 어려운 시기에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뭐 조국이 뭐 어쩌고 뭐 최순실을 갖다 거론을 해?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냥. 니들 아무리 개짓거리 해봐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요. 제가 이 지금 조국 교수가 그러잖아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하자. 자기가 해명하겠다. 청문회를 안 해요. 이 열새끼들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10개의 베이비들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꼴 날까봐 그러는 거야. 이 미친 또라이들이. 고소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나. 이것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지랄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크게 했다가 개망신당하고 아구통 날아가니까 쪽팔려가지고 대가리 받고 있다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나온다니까 막아야 되긴 할 것 같고 총 집결하겠지. 지금 조국 반대하는 사람들 눈여겨보세요. 서울대, 고려대 이번 집회 주도했던 사람들 면면이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를.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다가 말고, 나는 조국 교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 조국은 이렇게 말해서 좀 할 거, 조국은 잘난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정치권에 오기 전에 많은 곳에서 탐냈던 사람이고, 그만큼 똑똑하고 사법개혁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딸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뭐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 잘 만나는 거를 어쩌겠어요. 안철수도 그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나경원 딸들은 안 해? 나경원이나 김성태나 황교안이나 걔네 딸내미들 아들내미들은 그렇게 그냥 막 바닥부터 기었어?
지랄하지 말라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에서 부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진 자와 없는 자, 이거를 부정하면 그건 빨갱이에요. 우리나라가 빨갱이에요? 조국이 잘났어. 부모들이 잘났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계층이야. 그러면 그 자식들이 우리 뭐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사회야? 미국이 그래요? 유럽이 그래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어? 조국의 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잘해주는 것까지 그걸 특혜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다 조국에 입적을 해야지. 아들 자식을, 문재인 아들 딸로. 그것까지 배 아프면 그거는 진짜 못난 인간이에요. 아니, 부모 잘 만나고 못 만나고를 무슨 탓을 해. 최순실은 부정부패한 애고, 예? 부정부패한 애고, 걔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한 거는 걔 아버지 때부터 아무런 공직자도 아니고 아무 권한도 없는 것들이 박근혜 뒤에 숨어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농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백으로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야. 어? 조국처럼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뭐 서울대가 이런 게 아니라 걔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최순실은. 근데 박근혜를 홀릭시켜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것이고, 만약에 조국이 나서가지고 여기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서울대는 국립대학교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다 빼박아가지고 무슨 모자이크처럼 조각 맞춰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가서 취업 준비나 하시라고. 조국 후보자는 제가 단톡방에도 얘기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사법개혁을 위해서. 왜? 다들 사법개혁을 하려고 안 해요. 왜 사법개혁을 안 하려고 할까요? 자기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야. 만약에 조국이 기득권이라면 사법개혁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은 판사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 교수야,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예? 조국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법개혁 가지고 이득을 취할 게 없다고. 개파도 없고. 왜 조국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계속해서 사법개혁의 중심에 두려고 하냐면, 그 사람은 없어. 사법고시 출신도 아니야. 판사 출신도 아니야. 검사 출신도 아니야. 변호사 출신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학 교수로 있을 때 일관적으로 사법개혁을 주장을 했고, 민정수석에 있을 때도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였고, 이미 2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3년 가까이.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검찰, 경찰 개혁 의지가 명백한 사람이야. 조국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무슨 예수님, 부처님 공자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포지션이 명확하다고. 판사 출신이 나오면 검사, 경찰 쪽에서 반발해. 검사 출신이 나오면 다른 쪽에서 반발을 해. 경찰 출신이 나오면 다른 쪽에서 반발하겠죠. 경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 나온 사례도 없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선택한 거는 포지션의 문제예요. 그 포지션에 서 있고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없어. 법학계통에. 내가 조국이란 사람 대신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어. 다 이해관계에 있어.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무래도 검찰 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 조금이라도.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사람에게 충성을 안 해도 자기 고생했던 검사 동료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조국은 없어요. 그런 끈이. 나는 지금 사법개혁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에서 조국만한 인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형도 조국을 욕해요. 예, 주변 사람들 중에 조국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조국을 대신할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대체 불가합니다. 그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나도 조국 대신에 누구 할 사람 없을까? 뭐 박영수 특검도 있고 뭐 많은데 없어. 왜? 다 연결돼 있어. 사법고시로, 변호사로, 학연, 지연 다 사법고시와 관련해 중심이 돼가지고 변호사, 검사, 판사가 사시로 다 연결돼 있어. 지금 로스쿨로 바꿨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법 권력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는 사시 출신들입니다. 다 잡고 있어요, 주요 세력들을. 아직도 그래서 사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길어지는데 짧게 얘기하면 조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완벽하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학자였고 정치를 안 하려고 했어, 끝까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했겠죠, 사법개혁을 위해서. 근데 이 조국 교수가 늘 염원했던 게 사법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불가한 인물이다. 만약에 조국 교수와 대체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법개혁 의지를 있고 사시가 장악한 이 사법 수사기관을, 검찰을 누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총동원해가지고 조국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면 그건 좋은 것이다. 조국 교수의 딸에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처벌받던 조국 교수의 아내가 처벌을 받든.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단 하나도 없다. 조국 교수가, 후보자가 해명하겠다. 청문회 좀 개최해달라. 난 이런 경우는, 아니 진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후보자가 제발 청문회 좀 개최해달라, 해명하겠다.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안 하겠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장관은 1일, 국무총리는 2일로 돼 있는데 나경원이 3일 하재요. 미친 거죠. 국무총리도 이틀 하는데, 예? 지금까지 자기 보수 정권 때도 법무부 장관 1일, 국무총리 2일 했는데 조국만 3일을 하재요. 그럼 조국은 대통령입니까?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촛불 개 그지 깽깽이 짓거리 하지 말고, 날씨 쌀쌀해지니까 이제 촛불 들만 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개지랄 떨다가 이제 힘들면 지들이 알아서 기어 들어갈 겁니다. 자유한국당 무슨 투쟁한다고 밖에서 개지랄하다가 날씨 더워지니까 기어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서울대, 고려대도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삼성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고, 예? 보수 그 수구 세력에 잘 보이고 싶으신 사람이 많겠죠. 뭐요? 조국 교수 딸에 관련된 거에 뭐 자기 학교에 명예가 달려 있다? 명예가 있긴 하냐? 서울대, 고려대야 명예가 있긴 해? 니들 올해 그 작년에 세계 대학교 순위가 몇이었니? 너희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대학교를 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니? 근데 너희 세계 대학 순위가 몇이니? 에? 지랄하지 마시고 가서 공부나 하세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샤더 미키마우스하고 취업이 어렵다면서 공부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뭐? 조국 교수 딸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서울대, 고려대가? 지방대학교도 열심히 살고 있어. 애들아, 진짜 지방대학교 피눈물 나면서도 무시당하고, 니들 거기 학교 출신한테 개무시당하면서도 지방대학생이나 너희보다 이름 없는 대학교에서도 죽으라고 노력해서 살고 있으니까, 세금 내고 있으니까 니들이나 열심히 해. 니들이 이미 서울대, 고려대 다니면은 밑에는 아니야. 그 밑에는 아니라고. 이미 그렇잖아. 서울대, 고려대학교 다니면. 그러면 이명박
이 지어준 거 건물 철거하고 쪽팔린 줄 알고 서울대가 이명박 박근혜 때 기생해가지고 그 출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부끄러우면 그냥 조용히 처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꼴값 떨지 말고. 에? 조국 딸이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히면 돼요. 고발하면 되고. 지랄을 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시절 좋아지니까 나와서 투쟁한답시고 지랄 나중에 내가 그때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초로 때려버라니까 연병 오자빠진. 나는 니들에 대해서 한 줄도 얘기하기 싫어요. 나는 뉴커에 니들 촛불 집회 기사 한 줄도 안 쓸 거야. 왜? 거지 같으니까 쪽팔리니까. 나라에 위기가 있을 니들이 지금 조국 딸 때문에 저 집회할 때야? 일본의 한국 경제 침탈과 그런 거에 대해서 투쟁해도 모자랄 판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연병호 자빠졌네. 위안부 졸속협의하고 일본의 아베가 한국 경제 모욕 주고 괴롭히고 있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뭐 조국 딸이 니들 정치적인 목적 다 나와서 뭐 학생증을 검사했다고? 귀족이냐? 학생증 검사하게? 귀족이냐고 학생증 검사하게. 지랄하고 자빠지 마시고, 아니 서울대 고려대면은 뭘 집회를 해야 됩니까? 1인 시위를 1인 촛불 집회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일본 아베 관련된 거 집회에도 모자랄 판에 조국 딸이 뭐 어떻다고 연병하지 말고 그냥 자빠져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조국 촛불 집회는 한마디로 개 거지 쓰레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랄해도 청문회 거부해도 법에 의거해서 검찰개혁 절대 못 막습니다. 사법개혁. 이 씨발라 먹을 수박통의 수정과의 작같은 계산동 18번지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외구가 짖어도 거북선은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외구와 토착 외구가 지랄해도 거북선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조국이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대체 수단이 없어. 대체 불가야. 사법개혁 해야 되잖아요. 검찰개혁, 경찰개혁 해야 되잖아. 없어, 적임자가. 일단 조국은 사법개혁 하고 버리면 돼요. 조국 교수한테는 I'm sorry한데 사법개혁하면 버리면 돼. 본인도 이해할 거야, 국민들을. 그래서 조국은 딱 검찰개혁, 경찰개혁 하면 버리는 카드. 그리고 다시 본인이 기사회생 해가지고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 자, 조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양팡 팬 투신. 제가 이제 고향에 가족 휴가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색어 뜨기 전부터 사안을 알았었는데, 이 양팡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는 달라고 안 했대. 놀고 있어요. 지금 우리하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 기자들이나. 특히 저처럼 22년차 인터넷 방송 기자는 인터넷 방송 경력을 가진 사람은 척이면 척인데, 자, BJ 양팡 방송은 열혈팬이 되면 열혈팬이라고 하는 것은 후원을 몇 천만 원을 해야 돼요. 최소. 열혈팬에 들면 소원권을 준답니다. 그럼 그 소원권이면 그게 상식적으로 허락이 되는 선이 있잖아요. 소원권이. 자, 근데 그 남성 팬이 3천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후원해서 열혈팬이 됐겠죠? 열혈팬이 돼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양팡 팬들이, 야, 아니 왜 식사를 하냐? 그거는 사적인 침해 아니냐? 왜 아무리 후원을 많이 했다고? 그게 아니죠. 이전에 양팡이 자기 열혈팬에게 그 식사를 제공한 사례가 있어요. 양팡이 그걸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사례가 있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한 게. 그리고 단둘이 식사하자는 그 조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 스태프나 뭐 다른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양팡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양팡이라는 BJ한테 이분이 모르겠어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미 과거에 본인이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렇죠? 자기 열혈팬하고 식사를 한 사례가 이미 있고요. 3천만 원을 후원해서 열혈팬 됐는데 식사 한 끼 하는 게 어려운가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도요. 자기 식사 경매를 해가지고 그 기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도 해요. 본인이 워렌 버핏보다 유명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예전에 다이소 망언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고 인성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게 되면 이런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이나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열혈팬이 요구한 거는 상식 밖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본인이 열혈팬하고 식사를 한 사례가 있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3천만 원 후원해 줬는데 같이 식사도 못 해요? 뭐 데이트하자 아니면 뭐 도저히 용납이 못할 곳을 같이 가자 이런 게 아니면 그래 놓고는 마치 그 사람이 무례한 것처럼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고 BJ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인기가 올라갈 때 인성이나 기본적인 개념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감스트 보세요. 감스트 그때 여비제이 성희롱 발언해놓고는 지금 바로 복귀했는데 살 빼고 왔어요. 다이어트 온 거 휴가 온 거야. 휴가 갔다 온 거. 남순 같은 경우에는 최단기간 자숙했다가 돌아왔고 3일 정지 먹고 외질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표의 마인드가 그냥 돈이잖아요. 서수길 정찬용의 목표가 뭡니까? 오브젝트가 돈이에요. 매출액. 주아님 어서 오세요.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뭐냐고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돈인 거야. 뭐 내가 망언 좀 해봐야 뭐 이 사람들이 있겠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방송에서 인기 BJ들이 시청자를 새우 젖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얘네들 잊어. 호구시키들 이것들 뭐 지나면 뭐 개돼지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후원할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이나 방심이나 이런 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냥 가십거리로 건들고 그냥 가는 거고. 시청자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이렇게 결집력이 없어요. 제가 뭐 시청자 연대를 만들려고 해도 자금도 필요하고 시청자들의 힘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 목표가 BJ들이나 유튜버들의 연대를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많아서 돈밖에 몰라요. 대부분이 그래요. 표정은 저는 돈보다 여러분들 정말 소통하고 그런 게 좋아서 3천만 원 감사합니다! 이 지랄을 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아요. 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이 소중해요.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통장에 입금 안 되면 표정이 썩어요. 저는 유신 너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운영을 못 하니까. 예, 저는 이 서비스를 운영을 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그런 거고 일반 개인 BJ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사람들이 좋아서 개소리예요. 나는 거의 90% 이상이 거짓말이라고 봐요. 대부분이 그냥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게 좋아요 하다가 돈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빛이 바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돈이라는 게 사람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돈이 악마다. 진짜로.
악마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악마예요. 그러니까 돈이 잘 쓰면 천사고 대부분은 악마인 것 같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벌어서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정승처럼 벌어서 왜? 정승처럼 쓰는 사람도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유혹인 것 같고 사람이 이 돈 앞에서는 악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고 야, 너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만둬라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이 양팡 남성 팬이 투신한 거는 그 남성 팬이 마음이 약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방송에 보이는 이미지 털털하고 인간성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얘는 이게 얘는 그건 그냥 연기하는 건데 캐릭터인데 예? 그건 그냥 유튜브에서 재밌으라고 사람 좋게 보이려고 캐릭터로 하는 것인데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 캐릭터에 실제와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BJ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시청자를 돈으로 봐요. 나는 뭐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죠. 시청자 수와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권력이에요. 딱 어디 시상식장에 가도 쟤는 얼마 이렇게 떠요. 왜냐면 별풍선 수익 그 보는 데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얘는 시청자 몇 명. 순위가 예전에 랭킹이 중요했는데 이제 랭킹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방송 열면 평균 시청자 몇 명.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팡은 머리에 딱, 그러니까 딱 되는 거지. 근데 양팡이든 감스트든 다 마찬가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프리카의 성벽도 언젠간 무너집니다. 당신네들 언제까지 서수글 쉴드 그 성에 든든한 철옹성에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버텼어요. 근데 이번에 방통위원장 바뀌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민원연 출신이거든요. 민원연 진보적인 언론 단체 출신이죠. 민원연 출신이라서 이전에 이호성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총력전을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철옹성을 한번 무너뜨려 봅시다. 모든 플랫폼 서비스의 중심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은 운영자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돈은 시청자들이 주는데 이런 구리 18마리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시청자들이 줘요. 근데 모든 권한은 운영자들이 독점을 하고 독재예요. 거의 빨갱이 독재입니다. 거의 북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베하고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그 권력의 배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운영자와 BJ와 시청자의 권리의 배분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3대 3대 3. 나머지 1은 법률적인 규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항상 제가 제작자 연대와 시청자 연대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시청자 연대, 인터넷 방송 시청자 연대를 만들어서 그 뭔가 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도 뭐 방송 안 할 때는 시청자니까 BJ와 시청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BJ도 방송 안 할 때 시청자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방송 시청자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후원을 하고 피해를 보거나 BJ나 운영자들의 갑질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BJ도 마찬가지고 운영자의 갑질에 필요하다. 그래서 양팡 남성 팬 투신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7대 3으로 양팡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양팡처럼 무책임하게 뭐 나중에 사정이 있으면 돌려주겠다? 돌려주지 말고 사라져라.
사퇴해라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은재 의원. 아니 열흘 되면은 소원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책임이 없다고요? 사퇴하세요! BJ를 사퇴하세요! 네. 사람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건 중요하고 특히 많은 돈을 받고 열혈팬이 되는 그 시청자와의 약속은 저 지금까지 후원 미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먹방 하나 막 골병이 들어가지고 아프면서도 뭐 당장에 못하더라도 그 사정을 얘기하고 연장해서도 다 하고 그렇지 시청자와의 후원 미션 열혈팬에게 소원권을 주겠다는 건 후원 미션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을 후원하고 그런 아주 무책임하고 그냥 돈만 당연하다고 자기 시청자들이 후원한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BJ는 이 바닥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소 사태 때 이미 퇴출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다음 내용은 지소미아입니다. 아, 시원했어요.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미국 정부 눈치 보느라고 못할 줄 알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는 달라요. 아무튼 지소미아를 이제 연장을 안 한 겁니다. 이거 자꾸 뭐 폐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폐기한 게 아니에요. 연장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베가 우리나라를 적이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다가 독도를 막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로 해가지고는 지 땅인 것처럼 우기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아베 정권한테 그러면 우리가 군사 정보를 줘야 되느냐? 에라이 십장생들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랄지랄 짹짹거리. 도대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그 영화 정우성 주연의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 애가 정우성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 2019년 8월에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토착외구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아베 정권에서 우리나라에게 모욕 주고 하는 짓거리를 같이 보고 있는데 저것들은 하는 말이 지소미아 한 거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아베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토착외구 아니래요. 아니 아베 정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놓고는 자기는 아니래. 조중동 맨날 아베 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조중동을 앞세운 수구 언론들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아베 정권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요. 요즘 그 학교에서 동요로 유명한 노래가 무엇이 똑같을까? 아베와 토착외구 똑같아요. 아니 말이 하는 짓이 똑같은데 자기는 토착외구 아니래. 명예훼손이래. 새우 젓 가고 있어요. 새우 젓이나 3톤 드세요. 아무튼 지소미아 연장 하지 않은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놈들도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야, 한국 정부에서 협의 안 했겠어? 이 십장생들 정말 이 트럼프 사기꾼 이거 저번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마지막에 사인할 때 도망가더니 이 도적놈들 아주 그냥 아주 사기꾼 근성이 있어. 아니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상황 얘기하고 이거는 연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들도 이해가 가거든. 지금 상황이. 그럼 지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중재해달라고. 미국까지 가서. 그리고 8.15 당일까지 고위급 특사 보내가지고 다 뭐 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쩌라고. 이 미국 도둑놈의 새끼들 아주 더 나쁜 놈들이야. 이 놈들이 박쥐 같은 놈들을. 돈만 챙겨. 몇 조를 16조를 달라고? 에라이 주둥이에다가 16조를 다 쑤셔 넣어버리니까 아주 그냥 잘한다 그냥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잘한다 했더니 트럼프 지랄 똥구멍으로 트럼펫을 북을 자빠져서 연병을 똥독으로 그냥 건더기야 3톤 나와서 그냥 뒤집어져라.
어디서 이런 사기꾼이 나와서 국제 사기꾼이 그린란드를 산다고 지랄 연병을 하고 하질 않나.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무슨 대통령을 미친 크레이지맨을 갖다 뽑아놔서 정신병원에 있어야 될 애를 트럼프나 아베나 좀 정신병원에 있어야 될 애를 몰라 끄집어내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어. 아니 한국 정부에서 분명히 협의했는데 무슨 폼페이오가 폼 잡고 자빠졌어. 그냥 확 플랫폼을 부셔버리니까 연병 자빠졌어. 그냥 살이나 빼지. 그냥 살은 디룩디룩 쪄가지고는 얼굴은 인상 좋게 폼페이오 그냥 연병 폼만 좋아. 이 페이오 확 패버리니까 그냥 페리오치약으로 그냥 덮어버리니까. 분명히 미국 정부랑 상의했는데 야 상의 안 했다고 거짓말 트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국제적인 도적놈들이 아주 그냥. 자 다음 내용입니다. K 감스트. K가 자매와 해서는 안 될 교제를 해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스트 복귀 타이밍에 같이 복귀하려고 했다가 정말 아프리카 TV는 정말 후쿠시마 원전 같습니다. 어떻게든 기어 나오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또 감스트가 공지 올려서 28일날 뭐 8월 23일날 복귀한다고 하니까 K도 같이 나오려는데 이제 진짜 해도 너무해. 돈도 많고 집에 돈도 많고 벌만큼 지금 벌어먹었잖아요. 근데도 미련을 못 버려. 아니 자매를 남도 아니고 자매를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 떠나서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나는 뭐 얼굴 두께가 막 정말 화강암인 것 같아요. 철강암인가 화강암인가 아무튼. 감스트도 아까 잠깐 와가지고 뭐 사과하고 이제 EPL 시즌 되니까 이제 슬슬 나오고 싶겠지. 공식적으로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여비제이를 성희롱 해놓고는 뻔뻔스럽게 진짜 아프리카 TV는 정말 망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아프리카 TV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이 나오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망해야 돼요. 진짜 아프리카 이제 저는 클린 UCC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TV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망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TV는 공중 분해돼야 됩니다. 감스트, 철구, K, 커맨더 지코, 외지레 하나하나를 보면 아까 그 저녁 때 엄상용 보셨어요? 베트남 어디 뭐 저기 외국 가가지고 그 저기 마사지사 속옷이 다 비추는데 마사지 받고 있으면서 신음소리 내고 있어요. 진짜 혐오 방송도 혐오 방송이지만 그거를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저녁에 19세도 없이. 그리고 거의 뭐 빤스 같은 옷 입고 브라자 빤스 같은 옷 입고 방송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니 팝콘 TV도 팝콘 TV나 다른 성인 플랫폼도 19세 안 걸고 그런 방송하면 방폭되거나 정지 먹거든요, 최소한.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 TV에서 빤스 브라자 같은 거 그래 우기겠죠, 핫팬츠라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엄상용 베트남이나 외국 가가지고 마사지샵 가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방송하고 있는데도 아무 제재도 없어요. 진짜 미쳐도 아프리카 TV가 미쳐가도 제대로 미쳐가는 거. 이거는 아프리카 TV가 망해서 다시 서명 운동도 하고 하반기에 예전처럼 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게임 방송으로 가려놨는데 이제 가려지지도 않아요. 대낮에도 그렇고 비키니 입고 뭐 궁뎅이를 흔들어 쌓고 가슴을 흔들어 쌓고 연병 지랄. 지들이 뭐 축구 선수야? 가슴으로 축구해요? 흔들어 쌓고.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별명을 지어줬어요. 흔들어 쌓고. 가슴으로 드리블을 해. 공도 없이. 그래서 대낮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흔들어 쌓고 해외 가가지고 마사지 체험한다고 신음소리 내면서. 자 다음 내용은요. 하여튼 K 감스트 외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홍진영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항상 이게 그 오랫동안 기획사가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인이든 오래 됐던 홍진영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잖아요. 움직이는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장윤정은 돈 번 거를 엄마하고 남동생이 다 해먹었죠. 근데 홍진영은 기획사에서 또 이거 뭐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홍진영이 그래서 전속계약 해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제 했는데 맨날 웃고 다니는데 항상 보면 약간 얘가 멍하거나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행사를 엄청나게 뛰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그랬는데 사랑으로 채워준 게 아니라 실망감으로 채워준 거지. 그러니까 몸은 망가지고 행사는 하루에 막 잡아놓고 힘들다고 해도 막 수술하고 했는데도 고통을. 자, 저희 그 작곡가 블라블라님 보고 계시죠? 행사 많이 잡지 마. 지켜보겠어. 우리 팬들이 가만두지. 블라블라 야심이 있어. 예. 그 아무튼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항상 웃고 다닌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뭐 속으로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하는 것도 많고 뭐 여기 틀면 나오고 저기 틀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홍진영?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막 너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거야. 행사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뒤에는 그런 레파토리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은 신인이든 오래 같이 있었든 돈 때문에 사단이 난다. 아무튼 그렇고 하여튼 뭐 저희 그 작곡가 근저당 작곡가 블라블라님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많이 자 꽃자 정배우. 자 정말 나는 이렇게까지 대동맥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배우 꽃자로 조회수 나오니까 별의별 걸 다 하더만. 근데 이제 역풍을 맞아가지고 뭐 과거 토토를 홍보했다 의혹부터 시작해서 페미 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휴가 때 어떤 분이 그 페미 조작 사건 음성을 써도 되냐고. 그래서 그 음성만 따면은 안 되니까 영상을 참고자로 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 페미 조작 사건을 더 키워야 됩니다. 정배우도 신태일, 김윤태, 그 승량이 이쪽 라인과 함께 남구부터 시작해서 남구도 뭐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쪽 라인은 다 날려야 됩니다. 그게 유튜브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꽃자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꽃자도 책임져야 돼. 난 꽃자 편 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혀. 방송에 문제가 많았고 욕도 많이 했고 그래서 꽃자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꽃자가 책임을 확실히 지려면 사법적인 책임도 지지만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 TV 채널을 폐쇄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복귀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 정도가 아니면 꽃자는 뭐 구독자가 많다고 해도 다시 복귀해도 똑같이 공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등가 교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잘못한 만큼의 본인이 내놔야 되는데 당연히 성매매 했으니까 사법 처리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가 교환을 하려면 그 오랫동안 책임을 지려면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 TV 채널을 폐쇄하고 자숙 기간을 갖고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팬들이 마음이 똑같다면 다시 와서 응원을 해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윤태도 신고해주세요. 신태일은 44번째 계정이 아웃됐고 45번째 계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태일이 44번째 계정 만들고 나서 그게 폐쇄가 되면 정지가 되면 당분간 안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입만 열면 주둥이가 구라라서. 자 아무튼 꽃자 정배우는 또 본격적으로 가을에 대응을 해가지고 일단 꽃자는 활동을 중단했으니까 정배우를 또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정배우는 제가 고소한 건이 이미 네 가지 혐의로 고소한 건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갔고요. 아마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최근에 저한테 뭐 윽신, 늙은이라고 또 파일을 3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9월에 가을을 맞이해서 추석 맞이로 한 건씩 고소해 드릴게요. 꼭 고소할게요. 한 건 한 건씩. 올 가을 추석은 고소로 풍요해. 가을 겨울 봄 여름. 네. 아무튼 추석 선물로 또 3건 중에 한 건 또 추석 선물 맞이로 고소해 드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 추석 지나면 또 한 건, 또 한 건씩 한 건씩. 공소시효가 모욕죄가 6개월, 인지한 시점에서 6개월이에요. 그리고 명예훼손은 길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또 민사 들어가요. 민사도 지금 정배우는 저작권 침해까지 있어가지고 한 6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6천 예상하고 있으니까 뭐 저 모욕하고 놀리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화 여포 사건, 아까 주화님이 들어오셨는데 뭐 일부에서 뭐 그쪽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증거 자료도 충분히 이슈화하고 있고, 기사는 이번 주에 쓴다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중에 올라갈 겁니다. 1차 기사는 올라갈 것이고, 추가 취재해서 여포 측은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여포 측이나 그 봄라이브 플랫폼 관계자나 기획사 사장님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합법적으로 제보받는 겁니다. 자, 저기 진노랜버핏은 잠시 후에 얘기할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기사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올라갈 겁니다. 1차 기사는 정리해서 올라가고요. 바빠도 왜 바쁜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 일정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추가 자료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 뻥콘 사건, 탈세 의혹 사건, 그리고 계정 삭제 사건 중심으로 기사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탑 기사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 마이 갓. 자, 그래서 주화 여포 사건 그 기사는 이번 주말 중에 올라간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존 산불, 요새 브라질에서 그 우리나라, 아니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산소를 생산하고 있는 아마존에 산불이 나고 있는데, 이거 일부러 지르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악마 같아요. 또라이가 돼서 지금 뭐 NGO 때문에 화제가 난다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브라질의 아마존이, 이게 아마존강 유역이 세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산소 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파괴되면은 회복불능이 됩니다. 지구상이 사막화, 온난화가 기후 온난화까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브라질 대통령이 미친 악마 디아블로가 아베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서울 크기의 땅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지금 불 끌 생각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끄고 미친 대통령. 지금 나는 이 남미가 정말 자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지역인데, 그럼 악랄한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악랄한 사람들이, 더 악랄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 대통령이 미친 또라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NGO 시민단체 핑계만 대고 국토가 타고 있는데 아무 짓거리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브라질, 아르헨티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볼리비아도 그렇고. 남미가 참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원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불행해지는가를 보면은 좀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아베 같은 인간들이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남미에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자원도 많은데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멕시코 국경 넘어가지고 막 바다 건너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원이 많은데. 그러니까 도둑놈이 많고 강도가 많고 악마가 많은 거야. 디아블로가, 사탄들이 많은 거죠.
지금 브라질 아마존 강이 다 불타고 있어요. 미친 또라이들 때문에. 자, 그리고 철구 도박. 지금 철구의 근황이라고 나왔는데 용루가 이제 철구가 용루 집에 놀러 왔는데 바닥에 누워 있고 위에다가 발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지금 저기 뭐야 육군본부에서 뭐 나중에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와, 미친. 정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참 이 아프리카 BJ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서울대 출신의 서수길 대표가 그렇게 파워가 센가? 표정이 아주 해맑아. 아니 군복무 중에 해외 원정 도박 갔다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검색어에 나와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외질에는 성희롱 발언 해놓고는 복귀하고, 예? 철구는 지인들 놀러 다니면서 그냥 표정이 아주 밝아요. 우리나라 미친 육군본부를 그냥 확 그냥, 예? 후쿠시마 원전에다가 넣어버려야 되는 건가? 똑바로 하네 이씨! 전투모로 그냥 싸다기를 날려버리니까 이 국방장관 그냥 대가리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것들이 또. 자, 하여튼 철구 도박 반드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인 놀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BJ들의 문제점입니다. 감스트는 쉬는 동안 다이어트가 왔어. 아주 뭐 살판 났어요. 자, 갤로트 10. 네, 갤로트 10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이마트에 뭐 사료과에 게 있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모양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 갤로트 사이즈가 많이 작아져가지고 가격만 새우 전나게 비싸고 연병을 넣으면 무슨 금태를 둘렀나 연병 땜병. 기능은 별것도 없으면서 그냥 새 버전 나오면 졸라 비싸기만 해. 연병 땜병.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니들 다 들어 이 연병을 폰더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뭔 기술 혁신도 없고 없으면서 그냥 뒤에다 숫자만 그냥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지랄이 연병 땜병. 모양새는 별로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 화질도 뭐 거기서 거기도만 지랄 댄스로 발랐더.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연병할 것들 왜 디지털 카메라 포기해가지고 연병 소니랑 니콘이랑 얘네들이 그 저기 시장을 장악하게 만들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이재용 대가리 받고 이 싸가지 없는 거 너 29일날 그 뭐야 저기 박근혜랑 최순실이랑 발표한다고 그러는 저기 판결 난다고 그러는데 왜 디지털 카메라를 포기하기는 포기해가지고 소니나 니콘이나 파라소닉이나 일본계 카메라 회사만 아니 삼성 카메라 있으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왜 그걸 포기해가지고 뭐 프린터 사업도 포기한다고 지랄하고 연병 땜병 지랄하고 잡고 있고 아주 그냥 다 말아먹고 자빠졌네. 연병하고 자빠졌네. 자, 신태일 김윤태 신고해 주시고요. 신태일은 45번째 계정을 만들었고 김윤태는 뭐 지랄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신고해 주시고요. 자, 마약 BJ 리스트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게 좀 뒷받침을 아주 작년에 별풍선 성매매 수성도 그렇고 마침표를 못 찍게 만드네. 자, 춤추는 곰돌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적지 않게 사건 사고에 연루됐던 사람인데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66만이래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업을 했답니다. 동업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는 영상 편집해가지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동업자가 춤추는 곰돌은 아프리카 TV 채널 관리하고 별풍선 수익을 다 갖기로 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BJ가 키우기 힘드니까 그 동업자를 구해가지고 동업자는 그러니까 오동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오동지 같은 경우에도 채널이나 관리는 다 잘라가지고 올리고 키워주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동안 수익은 그 동업자가 그 운영자가 가져가고 이제 오동지는 후원만 자기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춤추는 곰들도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인방겔에 올라온 주장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다가 아팠대요.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춤추는 곰돌이 편집자를 새로 구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신감을 이제 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아내의 유혹처럼 여기 점 하나를 찍었어. 부셔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지. 저작권자 표시를 다 자기 명으로 해놓은 거야. 저작권자 명을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그거를 무더기로 신고를 해버린 거죠.
내 저작권물을 이 사람이 썼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채널이 사라져 버렸어요. 최소한 그 사람이 관리했던 사람이 아파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거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아유 지금 많이 아픈데 어떡하냐 뭐 좀 내가 도와줄 게 없냐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고 하다음에 그 좀 뭐 수술비라도 보태주고 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66만을 만들어놨는데 동업자가 그 비밀번호로 바꿔놓고 편집자를 바꿔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본인은 아파가지고 안 그래도 서러운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춤추는 곰돌 채널을 접속하면 사용자가 게시한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3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어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욕심이라는 게 모든 걸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팡이 그 투신 했던 남자 팬한테 아 그래요 그럼 식사 같이 하시죠. 만약에 그랬다면 더 많은 후원을 할 수도 있겠고 더 많은 그 열혈 팬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번 때문에 양팡이 잃어버린 건 신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다른 열혈 팬한테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미 친절한 그 소원권을 했을 때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뵙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은 투신 해가지고 한 사람의 목숨이 죽을 뻔한 사태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춤추는 곰돌도 그 동업자와의 그런 최소한의 신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런 사태 그 조회수가 막 몇십만, 백만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얼굴이 나오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연한 영상이 다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채널인데 물론 둘이 이제 잘 풀어가지고 뭐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작권 침해 신고야 다시 철회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협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신뢰가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군 군우옥. 자, 최군 군우옥은 제 사정으로 연기하다가 8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 날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8월 27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그 서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의 첫 번째 기사 관련해서 그 중재 기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데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당사자가 나오는데 대리인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변호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국장이나 부장이 나올 수도 있겠고 저는 대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8월 27일은 서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언론중재위원회의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첫 번째 기사 하고 지금 두 번째 기사도 했어요. 두 번째 기사도 제가 월요일 새벽에 접수를 해가지고 마감일에 접수를 해가지고 아마 날짜 기일이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9월 달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기일이 제가 8월 27일 날 첫 번째 기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9월에 세 번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중재하고 중재가 안 되면 바로 민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사로 들어갈 예정이고 저는 뭐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 8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언론중재위 일간투데이 백상현 프리랜서 기사 첫 번째 기사 언론중재 기일하고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이제 오후 1시에 최군 고발장을 접수할 겁니다. 그래서 고발장 특집 진행하고 그 보이는 쪽에서 진행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브리핑하고 식사 간단한 식사 할 수 있으면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지노랜 버핏과의 전쟁 내일이 이제 오늘이 됐네요. 이제 토요일날 지노랜 버핏 최후의 전쟁 시즌 2 편이 진행이 됐는데 뭐 이도명 사장 복귀한 거 다 아실 테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상현 그 일간투데이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 고소한 세 건은요. 지금 그 강원도 원주경찰서로 다 사건 이송이 됐다고 통지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사 관련해서 이도명 사장과 진오랜버핏 관련된 거는 부천지청으로 이송이 됐고 통보 받았고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백상현 기자 세 번째 기사 인터뷰했던 양주산 반달고마하고 그 여성 후원자 관련된 거는 수원경찰서로 간 것 같아요. 수원지검으로 넘어간 건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배우 고소한 사건은 서울 서울 경찰서로 이송이 돼가지고 강동 경찰서였나? 강동 검찰이었나? 헷갈리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서울 검찰로 넘어갔고요. 4건 고소한 거는 추가 고소는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진행 추석 전에 한 건 하고 그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 이도명 사장 건도 지금 다 넘어갔어요. 검찰로 넘어가서 조만간 처분이 날 것으로 보이고 진오랜버핏 추가 고소는 아마 제주도 갔다 와서 9월 초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9월 초에 추가 고소건 진행이 될 거고 진오랜버핏이요. 이도명 사장 추가 고소건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 고소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9월 달에 들어가는 게 이도명, 진오랜버핏, 백상현 기자 그리고 네 그렇게 진오랜버핏, 이도명 사장 그 사람들의 추가 고소가 들어갈 예정이고 갓세 고소한 게 제가 지난주 제가 16일 날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그 갓세 고소한 건 왜 갓세만 이렇게 지연되는지 모르겠네요. 갓세에게 기회를 하늘에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갓세가 뭐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갓세 고소한 건은 8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에 조사받기로 했고 세수하면 원반이 가만히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를 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건은 역시 월요일 날 26일 날 같이 하기로 했고 KH 김해창 항고장은 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 전에 제출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고하고 지금 KH 김해창 담당했던 그 원미경찰서 형사랑 검사에 대해서 인천지검에다가 지금 직무유기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인천지검에다 고소를 했어요. 현역 검사와 수사관을 한 거기 때문에 부천 쪽에다가 안 하고 인천 쪽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원미서나 부천지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갈 것이고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가서라도 이 수사기관의 농단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아니 범인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니요. 수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백상현 기자가 뉴커의 자기 기사의 저작권 그 기사를 그 일간투데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그 고소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 추가 자료를 뭐 제출했나 봐요. 추가 주장을 했나 봐요. 검찰에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뭐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제주도 갔다 와서 뭐 백상현 기자에게는 그 건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까지 잘 제출을 했는데 뭐 추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뭐 저번에 그 진오랜버핏도 몽캠 사건 뭐 추가 조사 요청해 가지고 추가 조사한다고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벌금 나왔고
300만 원 나왔잖아요. 진노래모피권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뭐 그래 봐야 뭐 저는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서 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서 뭐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진오렌 버핏이 벌금이 총 500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밝혔어요. 그래서 그 작년 2018년 12월 28일 날 아프리카 TV 시상식장 난입해가지고 거제 폭격기 멱살 잡은 거 그걸로 20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림 몸캠 사건으로 30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자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배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진오렌 버핏이 그 정식 재판 청구는 안 한다고 했죠. 혹시 방송 보신 분이 있으면 벌금을 낸다고. 왜냐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전 좋거든요. 자료가 많아서 사실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날 사건이 아닌데 이제 그 화이트 크림님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화번호 유출 사건 때문에 그 작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화이트 크림님이 바로 고소를 했으면 더 나왔을 텐데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시간을 갑자기 중간에 막 육기라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서 너무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얘기는 안 하는 벌금 낸대요. 뭐 그 얘기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300만 원 만약에 정식 재판 청구 안 하면 한 달 그 약식 명령 내려오고 한 달 내에 해야 되거든 정식 재판 청구는. 예. 그러면 형 확정된 거잖아요. 이도명 사장이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돼야 유죄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1인 시위 편안하게 해도 되겠죠. 가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9월 추석 전에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9월 추석 전에 1인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릴레이는 아니고 릴레이는 추석 끝나고 나서 날짜를 한번 잡아보고요. 그래서 9월 초쯤에 이도명 헬스프라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켓도 새로 이제는 뭐 형이 확정된 거죠. 뭐 정식 재판 청구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300만 원 결정 났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성폭력 가해자가 맞고 그 전에도 맞지만 사실은 우긴 거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얘기 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쟁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첫 주에 9월 7일이 뉴커 창립 기념일이에요. 8주년인데 기념해서 1인 시위를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사를 써도 뭘 해도 막을 수 없는 유신에 날씨도 이제 좋아지고 해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날짜를 미리 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습적으로 방송 켜놓고 1인 시위에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 켜놓고 1인 시위를 진행할 것 같아요. 뭐 대화해도 되고 뭐 그런데 뭘 먹어도 되고 핸드폰을 하도 된다고 하니까 편한 의자 갖고 가서 편안한 의자 갖고 가서 1인 시위 한번 기깔나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확정됐으니까 뭐 더 문제 삼을 게 없겠죠. 자 그리고 진오렌 버핏 추가 소송은 9월 달에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 추석 전에 일단은 진행을 하고 접수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맥진 같은 경우에는 백상현 기자한테 고소당해서 제가 두 번째로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뭐 연락이 없어요. 근데 더 이상 뭐 나한테 유신이 안 도와줬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 갑자기 경찰서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나 이제 뭐 김정의 패밀리하고 근데 뭐 김정의 패밀리라고도 할 수도 없죠. 자 그렇게 결정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설명됐고 부배는 지금 이시우하고 부배는 9월달에 신태일과 같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새로 바뀌면 아까 뭐라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9월 달에. 그래서 그 다음에 국정감사도 11월에 있어서 국정감사 거기에 진행하게 하려면 9월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9월부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라서 아마 열심히 하려고는 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9월은 일단은 이제 진오랜 버핏 패밀리에서는 진행을 하겠지만 벗어나서 부배, 신테일 패밀리, 그다음에 이시우, 그다음에 또 마약 BJ도 있고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기모찌는 그 명예훼손으로 재고소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그러니까 나의 업무방해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안 된 거예요. 해석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이 언론중재위원회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애기모찌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저에 대해서. 그 닉네임 진오랜 버핏과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재고소, 추가 고소가 아니라 재고소를 할 예정이고,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 신청한 거하고 방송한 내용은 민사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니까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잘못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뺀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저희도 동의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아니다. 그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 사자TV의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서로 간의 의견의 합치가 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다만 방송에서 거론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재고소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니까 너무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기모찌님이나 유신 안티들은. 방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걸로 고소를 하려다가 고민을 하다가 위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그게 적용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된다. 업무방해가. 그렇게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업무방해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중재기구에서. 처리가 된 거니까 제가 그걸로 한 사람이 2건인가 있을 거예요. 2건인가. 땡큐맨하고 그 땡큐맨 쪽에서 그것도 빼면 되는 거니까 아마 수사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제가 적용을 잘못한 거라서 나머지 적용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남 깔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저도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그래도 1시간 반 가까이 했네. 또 11시 11분부터 시작했으니까 1시간 거의 한 20분을 했네요. 그냥 대충 하는데도 이렇게 길게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였다 보니까 밀린 걸 한꺼번에 했더니 이렇게 또 기네요. 사건 사고 주요 사건 다 정리해드렸고, 그 트랜스젠더 BJ 한 명이 또 사고를 쳤어요. 예, 망언을 유관순 누나 망언을 해가지고 누구였지? 장추자. 이 장추자라는 트랜스젠더 방송에서 하여튼 이 트랜스젠더 방송이 요새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관순 누나가 앞에 나서다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방송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공부하고 어느 정도 배우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욕설하고 막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넘어가 주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죠.
그쵸. 그 꽃게탄익은 아직도 방송하고 있나요?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그래서 뭐 꽃게탄익, 복부인, 복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계의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쪽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민사소송 걸려고요. 민사소송 걸려. 끝까지 책임지는 유튜브에 허위 신고한 거니까. 유라는 까고 조국 딸은 못 가는 유신. 저는 조국 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딸에 대한 의혹은 의혹 단계예요. 청문회에서 밝힐 거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나는 조국의 쓰임새를 사법개혁이거든요. 검찰 수사기관 개혁이거든요. 조국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모르겠고, 쓰임새는 모르겠고, 조국의 딸이 그걸 할 것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조국의 아내나, 조국의 딸이나, 조국의 동생이나, 조국의 어머니가 할 게 아니에요. 그게 개혁을. 조국이 필요한 거지. 그쵸?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고 저도 생각도 그렇고 조국이 필요한 거는 수사기관의 개혁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법개혁 때문에. 그 쓰임새인데 딸과 아내나 뭐 동생이나 죄가 있다면 알아서 하라고. 처벌을 해. 그렇잖아요. 뭐 아내가 딸이 잘못했다면 처벌을 하라고. 만약에 조국이 개입됐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의혹 단계고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국의 쓰임새는 수사기관의 개혁이에요. 적임자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적임자가 없어요. 그걸 완수할 사람이. 그래서 저는 조국 교수가 막 지지자고 막 환장해서 조국 교수를 뭐 법무장관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불능이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럼 조국 교수 말고 누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잘못했던 아내가 잘못했던 잘못한 사람들 다 처벌하라는 거야. 만약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됐더라도 고발해가지고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명박 박근혜처럼 사법농단 할 시기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국 교수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하자가 완벽한 하자가 없으면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청문회 하자. 청문회 해서 문제가 있으면 까라.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고발해라. 고발해서 조국의 사돈의 팔촌이든 어머니든 누구든 처벌해라. 난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실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법무장관 잘라야죠. 해임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지금은 의혹 단계인데 어느 사람이 의혹 단계에서 처벌합니까? 아니 지노렌 버핏도 몽케만 증거나 본인이 죄를 인정했는데도 이도명 사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끝까지 우겼는데 아니 조국은 아직 뭐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순실도 정유라 나왔을 때 아니라고 우겼어요. 우겼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나와가지고 취소될 거 취소되고 고발될 거 고발됐고 다 됐잖아요. 아니 순리대로 법치주의로 가야지.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후보자가 의혹 때문에 하차를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지. 의혹에 당연히 청문회 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고발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심지어 조경선 같은 경우에는요. 사임도 안 했어. 문체부 장관을 사임도 안 하고 구속됐어요. 구속되고 나서 사표냈어. 박근혜 정부 때는. 응? 조경선은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끝까지 사퇴 안 하고 조사받고 장관 지위 갖고 구속돼 가지고는 나중에 사퇴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니 조국은 의혹 제기만 해놓고는 사퇴해라?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에 대해서도 취해볼 거는 없어요. 고소 고발하고 다 해. 다 해. 근데 청문회도 안 하고 무조건 사퇴하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윤석열도 그래서 심지어 역대 검찰총장에서 가장 문제가 없다고 하는 윤석열도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인터뷰할 때 거짓말했다고. 청문회도 아니고 주간지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후배 보호하려고 예?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사퇴하래요.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아니 어디 무슨 저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어디 무슨 그런 데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계속 집요하게 자기 후배 막 이렇게 뭘 팔라고 하니까 자기가 했다고 총땜했다고 그거 몇 년 후에 와가지고는 사퇴하라고 후보자 사퇴하라고 지랄지랄한 게 자유한국당이야. 그러면 지들이 내세운 후보자들은 황교안부터 봅시다. 황교안은 어때요? 조경선. 아이고 인물들이 아주 빛나. 예?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 보세요. 황교안부터 시작해서 응? 빛난다니까 장관 후보자들이 이명박 때부터. 최경환이 최노믹스 한다고 우리나라 경제 파토낸 건 아세요? 돈 날린 거? 응?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예? 최노믹스 한다고 해가지고는 나라 경제 말아먹고 엄청난 돈 갖다가 그냥 퍼주고 투기 세력한테 퍼주고 그 짓거리한 장관도 다 장관 됐어. 그 짓거리한 장관들도 다 됐다고. 조국 교수의 논란 이 의혹 정도는 상대도 안 될 정도예요. 그 황교안 피부병이요. 나는 대단한 게 황교안은 피부병으로 군면제 됐는데 고시 공부는 하셨어. 고시 공부는 그 고대다는 고시 공부하려면은 그 저 처박혀 가지고 앉아 가지고 고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피부병으로 하셨어요. 조경선이 아니라 조윤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짬뽕이 돼 가지고. 조윤선이요. 뭐 짜증나면 듣지 마세요. 보지 마. 내 방송 봐달라고 사정하는 것 내가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 방송 한다고 해서 뭐 팔자 고치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방송 보시면 되겠고 저기 뭐야 조국 교수 까고 죽이자 방송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많잖아요. 조국 뭐 때려 죽이자 뭐 하자 아니 그런 방송 많은데 왜 내 방송 와서 그래. 그 방송 가가지고 찬양하세요. 그 방송 가서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그러세요. 왜 내 방송 와가지고 그래. 내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조국 교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그거 하나입니다. 나는 빠돌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국 교수에 대해서 아무런 집착이 없는 사람이고 다만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민정수석 때 일관성 있게 3년 동안 그 민정수석 때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라고 판단을 한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이전에 조국 교수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지난 3년 동안 민정수석 하면서의 일관성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명확한 생각이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것이지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가 어땠고 나는 크게 관심도 없어요. 크게 관심도 없고 예, 타방송 홍보는 하지 마시고
아유,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나쁘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 100%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단점만 보고 가면 쓸 사람이 없으니까.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장점이 단점보다는 크다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딸에 대한 문제는 처벌받으면 돼요. 동생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게 법을 위반한 거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치국가에서. 그러려고 법이 있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숨기고 감추고 아니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의혹이 하나도 빠짐없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는 거.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의혹으로 조국을 끄집어 내릴 수 있으면 내리면 되는 건데 못 내릴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끌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때도 그랬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못 끌어내려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몇 프로 빠졌다? 신경 안 써요. 문재인 대통령 신경 안 쓰고 어차피 공공의적인 아베가 있기 때문에 아베가 있고 트럼프가 또 그 주둔 비용을 뭐 16조를 달라고 그랬나요? 8조를 달라고 그랬나? 16조를 달라고. 예, 지금 개수작 떨고 있어서 어차피 공공의 적이 아베 1순위, 아베 2순위 트럼프로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에 무슨 방위비 분담금을 16조라고 그랬나? 16조로 들은 것 같은데 1조를 간 넘겨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 올해가 1조 얼마였지 않나요? 넘겨가지고 1조 얼마였는 건 남았어요. 또 분담금이 남았어. 근데 안 쓰고 남아 있는데도 막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조 얼마를 16조인가를 달래요. 아유 뭐 청문회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요.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조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100% 지지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은 법대로 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조국 딸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기 때문에 물론 적임자가 100% 깨끗한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니들은 깨끗하냐? 니가 할 거야? 못 하잖아. 그럼 닥치고 있어야지 뭐. 그거예요. 누가 할 건데? 김진태가 할 거야? 나경원이 할 거야? 황교안이 할 거야? 누가 할 건데? 없어. 대안을 가져와. 신의 한 수든 신의 깔 수든 뭐든 대안을 강용석이 할 거야? 강용석하고 도도맘이 할 거냐고. 누구 할 건데? 난 대안 없는 비판은 별로 안 쳐줘요. 자, 저는 적임자가 조국으로 보는데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누구 할 건데? 최순실로 하려고? 야,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찬양하는 니들 수준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 박근혜를 할까? 법무부 장관으로 최순실로 할까? 아무 자격도 없고 중학교 졸업한 최순실한테 정권 주고 정치한 박근혜를 찬양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래도 조국이 낫다고 봐요. 최순실보단 조국이 낫다고. 그리고 조국의 딸 의혹에 대해서 아직 다 밝혀진 것도 없고 저는 일단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는 조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없다. 아무튼 그렇고 제 생각은 그런 거니까 사퇴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조국이 뭐 펀드나 다 기부하겠다. 야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면 하겠어요? 절대 아니냐. 이명박
청계재단에 기부한다고 해놓고는 그 돈 자기 측근들이 관리한 거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처음엔 장학금 준다고 주고 하더니 나중에는 와 정말 꼼꼼한 양반이잖아. 참 절대로 나경원이나 김진태나 이런 애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돈을 피 같은 돈을 다 기부하려고 하겠어요. 이명박은 청계재단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도 안 썼어요. 저기 처음에 장학금 몇 명 주더니 나중에는 운영비 관리비로 조금 쓰다가 나중엔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명박의 클라스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의 클라스. 자, 도배하시면 차단입니다. 하스릉님. 글쎄요,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겠죠. 기부해도 처벌 받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신 것 같은데 그거를 기부한다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이나 조국 가족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라. 처벌을 받아라. 나는 그걸 실드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적임자는 조국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대체자가 있다면 바꿀 수 있겠죠. 대체자가 없어 내가 보기엔.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도 없어요 대체자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거의. 뭐 정의당에서 반대한다? 반대하라고 해 선거 앞두고. 뭐가 중요해 정의당이. 노회찬이 없는 정의당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무 의미 없고 안철수나 MB는 기부의 의미가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검증도 없고. 자, 하여튼 그만 얘기하고 안철수는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네? 안철수는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걔는 이제 안철수는 끝났어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보수통합당 만들어서 안철수도 오고, 예? 무슨 우리 공화당도 오고 다 오라고 그러는데 내년 총선에서 못 이겨요. 누굴 갖다가 짬뽕을 시켜도 내년 총선에서 못 이겨. 걔네들은.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 토착 왜구들 반발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 토착 왜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조국의 딸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급으로 만드는 거야.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건 성공하지 못해. 누구도 최순실을 이기지 못해. 자, 그리고 8월 29일 날 판결 나오잖아요. 대법원 판결. 조국 딸이 최순실 못 이겨. 포기해 이놈들아. 자,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대법원 판결. 다음 주 제가 제주도 있을 때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제주 특집 할 때 최종 판결이 나와요 대법원에서. 예. 야 이 토착 왜구들아! 니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어쩔 수가 없어. 재용아 깜빵 갈 준비하자. 재용아 나오너라 깜빵에 가자. 토착 왜구 수구 세력 실패했단다. 들어와 컴온. 자, 8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 대법원에서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가자! 감옥 가자! 조국 가지고 지랄해봐야 소용없어! 실패! 네.
실패. 너희의 두목인 아베가 졌다. 아, 토착의 그상 아노 오야붕 아베 실패노 했다. 예. 이제 저기 그 스스로 끊어. 스스로 가 골로. 야, 너희들 오야붕 아베가 실패했어. 야, 니들 도와주는 거 실패했으니까 빨리 그냥 지옥으로 가. 예? 토착 외구의 오야붕 아베상이 실패했어. 예. 자, 아무튼 골로 가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예. 조국 딸 괴롭혀봐야 되돌릴 수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해. 니들이 아무리 협박질을 하고 지랄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삼각편대가 있어. 삼각편대. 신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 삼각편대가 그 아무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정개특위, 사법특위 붙잡고 있어도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바로 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됩니다. 물론 타협하면 되겠지만 절대 얘네들은 타협을 안 해줄 거거든.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을 어차피 무력화됐기 때문에 다수결로 사법개혁, 정계개혁을 하면 됩니다. 해서 뭐 다음 선거에 적용을 못 하더라도 어차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수구 세력들은. 그래서 내년 총선, 다음 총선에 적용이 되더라도 다음 이 삼각편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으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수처, 그다음에 제대로 된 그 선거제도를 마련해가지고 뭐 여야 합의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자한당, 바른미래당은 절대 자기들의 이익을 내려놓을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스트 복귀가 K 복귀하기 위한 밑밥이라는데 개소리라고 있어요. 돈 벌려고 하겠죠. 며칠 전에 북한 방사능 문제로 포털 검색 실시간 1위에 올랐잖아요. 미국의 민간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위성 사진을 문제로 제기했는데 각종 언론사들이 자유아시아 방송을 근거를 제시 못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어차피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데가 친미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북한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됐다 그러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그 방사능이 나오면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안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 임급 그 미국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곳에서만 나불나불 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나왔으면 IEA에서 난리.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쉴드 치고 있으니까 못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정치인들은 모두 양아치인데 어느 쪽을 본인이.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인은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조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역할인 거예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가 누군가 지금 상황에서. 자,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 인간도 황교안 같은 인간도 법무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은 뭐 차고 넘치는 거지 뭐. 조국 말고 다른 후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난 다른 후보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사법개혁을 할 거라고 보이질 않는데요. 나는 그 지난 3년 동안 조국 민정수석이 하는 거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존에 뭐 잘 나간다, 인기 있다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그 기조,
신념, 의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한 것이지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김경수는 검찰 쪽이에요. 이재명은 도지사고요. 안희정은 감옥에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재명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 다음 대권을 보는 거고 안희정은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김경수가 저기 그 나는 저기 특검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건 다른 사람은 김경수는 재판이나 끝내야 되고 김경수를 특검으로 생각을 했어요. 김경수는 재판이나 잘 받아야 되고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 대선 보는 거고 그리고 안희정은 감옥에 있고 뭘 공직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안희정도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이렇게 무슨 선거사범은 아니잖아요. 선거사범은 아니라서 형을 마치더라도 그렇게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더라도 안희정은 뭐 이렇게 형만 살면 선거에 못 나오거나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뭐 대선은 어렵겠지만 다른 행보는 뭐 돈으로 어떻게 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 된 방송 니도 보고 있다. 박범계 같은 의원은 장관감이 안 되나요? 글쎄요. 박범계 의원도 똑똑하고 좋죠. 근데 카리스마가 이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하려면 뭔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딱 보여야 되는데 박범계 때문에 그런 건지 뿜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기에는 딱 조국 교수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지가 보이잖아. 뭔가 이렇게 표정이나 얼굴에서 뭔가 좀 그런 확고한 의지나 이런 게 보이는데 박범계 의원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3심 무죄되면 아니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는데 무고죄가 어려워서 웬만해서 박주민은 어때요?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장에 어울릴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보다는 박주민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이 어울리거든. 초대 공수처장이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해야 공수처가 더 자리를 잡은. 지금의 공수처는 사법개혁 특유에 있는 공수처는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규모가 작아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중재안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사법개혁 정개특위 사법특위에서 통과 못 되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서 인물은 많아요. 인물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법무부 장관을 조국 지금까지 역대 법조인 아니고 법무부 장관 한 적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아니고서 법무부 장관을 한 게 최초일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저항이 센 걸 수도 있어요. 법조계에서. 조국 교수가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거든요.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인데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보는 것이고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에요. 아마 최초일걸요?
최초일 거예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장관 되는 건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아, 비고시 출신 3명이 있어요? 그래요. 전 몰라서. 황교안은 검사 출신이고 공안검사 출신이고 저는 조국이에요. 그냥 저는 뭐 누구를 알아보고 아니라 뭐 이렇게 후보자들 봤는데 조국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비비님, 부배가 나쁘면 제보를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인상과 표정이 아니라 아니 지켜봤다니까 3년 동안 민정수석 하는 거를. 의지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라디오에서 그거 덮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다음 주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와요. 그리고 또 아베 너무 욕먹으니까 자기들 오야붕이 욕먹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지금 토착외구들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들의 오야붕인 아베상이 맨날 까이고 그 다음에 또 부두먹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이 국정농단 판결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안다고 하잖아요. 시간 더 끌어줄 줄 알았는데 대법원에서 믿었는데 구맥진님 믿었는데 김인님 믿었는데 그래서 저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판결 양 계속 늦춰주기를 바랬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대법원에서 그것도 중계까지 한대요. 생중계까지 한대요. 조짐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수아.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토착 외구들이 슬퍼요. 오야붕인 아베가 까이고 오야붕 아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쿄 방사능 올림픽을 감히 문재인 정부가 방해하려고 하다니 감히 조센징이. 그러니까 토착 외구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본인들의 지도자 오야붕인 아베상의 뜻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두목인 박근혜, 이재용, 그 다음에 최순실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에 판결 난다고 하니까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국을 물어 뜯는 거야. 조국 나쁜 조국. 그게 지금 이제 상황인 거지. 그 상황. 요즘은 개나 소나 기자하는구만. 자,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어? 응? 지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인데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요? 자, 문재인이 헛발질하면 박근혜, 이명박은 뭐예요? 후쿠시마 방사능이야? 예? 야, 문재인이 헛발질 치고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는 후쿠시마 방사능이네? 아니, 문재인도 사람이에요. 100% 잘하는 건 아닌데 지금 문재인 3년 동안 해온 성과를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 뭐가 외교 참사다. 국방이 망했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오히려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소신껏. 우리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도자가 소리를 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소리를? 그것도 겸손하게. 나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독도나 위안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드세게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근조근 반박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 하긴 했었죠. 강력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외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소리를 넘지 못했죠.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의 소리를 내고 있다고.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소리를 내게 대변하고 있다고 정부가. 역대 정부는 미국의 압박이나 일본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따라갔었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하잖아. 일본은 불매 운동을 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반일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 불매 운동으로 일본 기업이 피해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 토착 외고들이. 유니클로, 뭐 일본 자동차, 일본 여행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토착 외고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본국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토착 외고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토착 외구의 역할이에요. 일본에 반항하지 않게. 우리가 착각했던 게 토착 외구들이 친민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친일이네. 역시나. 그러니까 친미를 한 이유가 친일을 덮기 위한 거였던 거죠.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포장했던 수구 세력들이 토착 외구였고 뼛속부터 친일이랬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 아베 정권의 국익이죠. 아베 정권의 국익이니까 우리는 막 성조기 들고 나와서 막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친민은 아니었던 거죠. 코스프레였던 거죠, 그거는. 미국과 일본 일장기를 들고 흔들면 국민 정서상 반감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조기를 들고 뒤에서는 뒷구멍으로선 친일했던 거죠. 명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조기 들고 나와서 태극기나 성조기 들고 나와서 했던 사람들의 본 모습은 친일이었던 거죠. 그 본 모습.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친일 세력들이. 얼마나 언론, 정치, 경제, 사회, 종교계에 얼마나 이 친일 세력들이 뿌리 깊게 잡고 있어. 그거를 친미로 포장한 거야. 지금까지 성조기 들고 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일장기 들고 다니면은 우리나라 그 정서에 반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었던 거지. 근데 그 성조기를 긁어보니까 일장기였던 거지. 소름 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일장기는 못 든 거야. 반감이 세진 거니까. 그러니까 태극기와 성적을 들었는데 사실상 미국이 누굴 보호해주고 있어? 일본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동북아시아를 일본이 주도해서 대리 청정하게끔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잖아. 소름 돋는 진실인 거죠. 소름 돋는. 그 성조기를 긁어보니까 우길기가 나오더라. 그게 보는 건 나은 것 같고. 자, 추정으로 말하네. 하여튼 뭐 조국 교수